자, 안녕하세요. AI 도구로 완성하는 실전 디자인 프로젝트 과정을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1강의 내용에서는 작업을 위한 기본 환경 설정하기 과정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토샵은 사진 보정부터 이미지 제작, 그리고 합성, 홍보물 작업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을 자연스럽게 보정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만드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포토샵을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외우는 것을 넘어 실제 창작과 업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각, 표현 능력을 갖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포토샵은 사진의 밝기, 색감을 조절해 퀄리티를 높이고 방해 요소를 제거해 더욱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며 텍스트와 그래픽 요소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포토샵의 화면 구성과 주요 기능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작업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포토샵 2026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치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정상으로는 2026년 그런 버전을 설치할 거고요. 자, 여기 강의를 찍는 지금 시점은 2025년 12월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지금 다운받고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2026년 과정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자, 해당하는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 메뉴를 클릭해서 자, 설치할 메뉴를 이렇게 프리 트라이얼 과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트라이얼 25, 그죠? 이렇게 기간 동안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작업 화면과 그리고 도구 패널에 대해서 세팅하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앱을 하나 다운 받으실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을 다운 받으실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자, 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 들어가 보시면 자, 먼저 이제 기본적인 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치 언어는 잉글리시 인터내셔널로 설정을 해 놓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영문으로 된 매뉴얼을 지금 전달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포토샵에 대한 기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AI 기능을 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습득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기능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어도비 포토샵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버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재 버전은 2026년 버전이고요. 27.1.0 이렇게 되어 있는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어느 정도 포토샵은 워낙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 없으면 AI 기능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창을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해당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문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책은 저는 이제 처음 설치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기반이 되는 그런 화면은 없고요. 자, 먼저 이제 포토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미리 보기의 화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전달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프린트. 자, 프린트에 대한 내용들은 보통 인치라든지 아니면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할 화면들은 자, 웹과 모바일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저희가 픽셀로 지정된 그런 화면으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800에 600 정도 저는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해상도 측면에서는 72 DPI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인치에 72개의 점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타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모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그런 지금 픽셀 개념으로 문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RGB 컬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다른 것들은 없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문서를 생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아트보드 개념으로 우리가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밑에 생성형 AI에 관련된 그런 패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생성형 AI에 대한 패널들은 일단 이제 여기 화면을 자, 사용자 화면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핀바 포지션 기능을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위치에다가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들은 저희가 이제 작업 화면과 도구 패널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면서 설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단에 메뉴바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메뉴바라고 하는 구조들은 작업에 필요한 명령들이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해당 메뉴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명령들이 담긴 그런 메뉴 화면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능바에서는 이제 도구 패널이 왼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도구 패널이라고 하는데, 도구 패널에서 선택된 도구의 기능 설정 항목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패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작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동하고 글자를 입력하고 그림 등의 작업을 할 때 왼쪽에 있는 도구 패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 보통 이제 아트보드라고 합니다. 아트보드라는 그런 작업 공간이 있고요. 자, 불러오거나 새로 만든 파일을 작업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패널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패널이라고 하게 되면 도구와 함께 사용이 되는 그런 보조 팔레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메뉴바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패널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 영역이 펼쳐져 있는 패널은 저희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에 클릭을 해보시면 즉 컬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숨겨져 있는 패널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리 클릭하면 패널이 나타나거나 숨겨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파트로 만들어지는데요.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그죠? 여기서는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작업이. 자, 여기 약간 레이어의 모양이 좀 바뀌었죠. 자, 여기 아트보드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창에 레이어들이 배치가 되는 그런 타입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6년 버전부터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형식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세팅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자, 세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은 자, 새로운 파일을 열고 불러오고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새로운 파일을 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웹의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자, 컨트롤 N에 대한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창이 뜨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만한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만한 뭐 이름을 입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드하이트라든지 정보를 입력할 때 여기에 대한 픽셀 정보라든지 센티미터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자, 그 다음 아트보드를 몇 개 놓을 건지, 아트보드 타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트보드 타입으로 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트보드 타입으로 설정을 안 하는데, 자,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아트보드가 아닌 타입으로 보통 수업을 하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선택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그 화면을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포토샵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베이직 이그샘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제를 하나 여실 때 파일에 대한 영역에서 오픈으로 여셔도 되시고요. 오픈. 자, 이렇게 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요 파일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n your 컴퓨터. 자, 이러면 경로에서부터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일단은 찾았고요. 자, 제가 드린 이제 교환 내용에 1-1 언더바 1번. 자, 문서를 열어보시면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를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에 관련된 내용들 좀 전달해 드리는 걸로 좀 그렇게 할게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사각형 영역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뷰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는데 여기서는 줌도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확대가 되어져서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Alt를 누르시면요, 축소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단축키로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 컨트롤 플러스 누르시면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면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이제 어도비의 고유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1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는 배열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처럼 컨트롤 0번은 지금 화면에 맞춰보기, 그죠? 100배율은 이렇게 컨트롤 1번, 컨트롤 0번 화면에 맞춰보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열을 좀 확대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도형으로 여기서 일정 도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사각형 영역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컬러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 붓도구 같은 걸로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지금 마킹이 된 부분들만 컬러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Z 기능을 눌러 보시면 그러면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 있어요. 언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언두라는 기능은 20번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에 대한 선택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길이의 그런 그 1픽셀 높이의 가로선을 여기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로선 이런 기능으로 뭔가를 그려 놓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편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 지금 라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라쏘 도구는 라쏘 툴이라는 도구가 있죠. 자, 라쏘 도구라는 걸 클릭하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도형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고양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폴리곤 라쏘 툴, 각진 라쏘 툴로 선택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능을 보니까 자, 매그네틱 라쏘 툴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색상 차이를 찾아서 경계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또한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요. 따라가만 가면 저희가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주변 기능으로 명도의 어떤 차이를 찾아서 자, 선택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명도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제대로 안 되죠.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그러면 선택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셀렉션 브러쉬 툴이라는 거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브러쉬 크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사이즈는 여기서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브러쉬 기능으로 이것도 신기능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이렇게 터치를 남기시면 그러면은 그 영역으로 선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 중에 하나죠. 여기 편집을 끝내시면 그러면 셀렉트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이게 색깔로 컬러링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편리한 브러쉬 크기로 터치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자동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기능들은 조금 나중에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기능상에서 보셨을 때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람, 자동차, 가구, 애완동물, 옷 등의 개체를 자동으로 선택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고요. 해당 기능을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그런 기능이죠.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뭔가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AI 기능에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I 기능으로 강화가 돼서 사람에 대한 인식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머리카락, 눈, 윗옷, 아랫옷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감지돼서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퀵 셀렉션 툴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선택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때 퀵 셀렉션의 문제는 이게 이제 자동으로 선택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여기에 그저 요 기능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같은 퀵 셀렉션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셀렉션 브러쉬 툴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그냥 입장이죠.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직 원더 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매직 원더 툴은 여기 셀렉트를 여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면 자, 아까 전에 기능적인 부분들을 몇 개 정도 포토샵에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저희 컨트롤 그죠? A를 누르시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기능상에서 보셨을 때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 기능은 매직 원더 툴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선택 영역을 이렇게
바깥쪽 영역을 선택하면 같은 명도상에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그림에 대한 명도 단계를 지정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은 명도를 찾아줄 때 쓰는 기능이,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떨 때 되게 편하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렇게 명도와 그리고 오브젝트가 구분되어 있을 때 한번 예제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적합한 이미지에 적당한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공부해 보셨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패널들이 있습니다. 패널들을 조금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할게요. 자, 일단은 가보시면 여기서 여기에 그쵸, 히스토리랑 커멘트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패널에 대한 설정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과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띄워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패널은 프로퍼티스 패널입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 기능들도 이것도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것도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닫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채널 패스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칼라에 대한 내용과 스와치, 그라디언트, 패턴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쓰기 때문에 닫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는 그런 패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캐릭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자에 관련된 내용들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자주 쓰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닫아놓고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조금 우리 걸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뉴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자, 포토샵 AI 라고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세이브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컴퓨터를 지금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즉 작업 공간이 지금처럼 흐트러질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포토샵 AI 기능을 눌러보시면 자, 기존에 있던 기능들처럼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은 조금 공부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기 포토샵 툴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거는 브러쉬라는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붓도구죠. 자, 붓도구는 여기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지금 이제 보통 포토샵에서는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그라운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컬러링이 되는 색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그러면 컬러 피커라는 기능이 뜨고요. 자, 컬러 피커라는 기능에서 이제 우리들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자, 컬러 피커 기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색상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RGB 컬러, 그리고 CMYK 컬러, 그리고 지금처럼 헥스코드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어차피 컬러 모드가 RGB 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2의 8승, 그러니까 255번까지 숫자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린을 끝까지 올리면 자, 이렇게 연두색이 되고요. 녹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레드와 그린을 끝까지 올려주시면 노란색이 되고요. RGB라는 건 원색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원색에 대한 컬러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블루에 대한 부분을 올리시면 그러면 블루 컬러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때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가는 그런 색에 대한 체계를 보시면 255라고 적으시면 지금처럼
여기가 두 가지의 색상 있죠. 이 두 자리 숫자가 바로 첫 번째 레드에 대한 색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에 대한 색상이 되고, 그 다음에 블루에 대한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GB라는 그런 컬러 모드로 이렇게 컬러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색을 섞을 때 여기에 대한 그런 색상을 지정을 하고요. 이 색상 안에서 지금처럼 명도와 채도를 조정해서 컬러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붓터치를 남길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있는 게 연필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연필 도구도 브러쉬를 따로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연필 같은 도구로 컬러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건 위주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경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컬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다른 패널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그라운드는 Alt 딜리트, 자, 컨트롤 Z 하고요. 백그라운드는 컨트롤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자, 두 개의 색상에 대한 개념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서로 간에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디폴트 기능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전반적인 기능들은 이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설정하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단은 다른 메뉴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종의 그 작업에 대한 층을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어라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자, 그러면 해당 레이어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한번 다른 레이어와 혼합시켜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일정량을 선택해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오시면, 그러면은, 자, 보통 이제 포토샵이라고 하게 되면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진 이미지가 되겠죠. 사진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다른 그래픽적인 요건들을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은 이런더바 2번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일정 원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컨트롤 C는 보통 이제 복사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기능은 컨트롤 V가 되겠죠. 자, 이러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능이 레이어라는 기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레이어라는 기능은 여기에 있는 레이어 위에 쌓여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져서 하나의 레이어 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고 있죠. 자, 여기 레이어라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포토샵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기능들보다 레이어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이어는 여러 장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보통 레이어라고 불러주고요. 레이어라고 하게 되면 놓여져 있는 그런 순서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병합된 이미지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패널에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섞게 되면, 그러면은 레이어들이 섞여서 한번 요거 완성된 화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베이직 1_1번이라는 화면을 열어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층으로 된 화면들을 구현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상위 레이어에 의해서 하위 레이어들은 가려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양과 위치에 따라서 일부분은 보이고 일부분은 보이지 않는 기능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해당 레이어를 우리가 저장해 볼게요. 자, 컨트롤 S로 눌러보시면 여기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기서 저장 기능이 어떻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장 화면이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PSD 확장자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저장이 되는데 일단 라지 도큐먼트, 포맷, PSB, 포토샵, PDF, TIFF 이런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확장자는 PSD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장을 그냥 압축하고자 할 때 세이버 카피라는 기능으로 자, JPG라는 이름으로 확장자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자, JPG가 되겠죠. 이런 JPG 포맷으로. 그래서 이제 포토샵의 어떤 약자가 지금 PSD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 도큐먼트라는 그런 내용으로 레이어가 있게 되면 그러면은 레이어 파일로서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JPG는 원래 압축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파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계산하면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위한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포토샵의 기본기 위주로 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AI 기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실전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